네, 트럼프 유럽 상품에 대한 110억 불 관세 부과 위협, 그리고 11일 3월 FOMC 의사로 공개 후에 미국 증시의 대응책, 그리고 리비아 반군의 수도 공격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 견인된다라는 키워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현재 지금 리비아 관련해서요, 국제유가 관련해서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수급 요건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헤드라인은 어젯밤 그 자정에 마켓워치 헤드라인에 트럼프가 유럽 상품에 대한 110억 불 관세 부과 위협을 본인 트위터에 올렸다라는 것이 이제 마켓워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한 2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이 유럽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파헤쳐 보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트럼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항공기 보조금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EU에서 그 에어버스라는 다국적 항공 우주 방위 사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보잉사가 매출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거를 빌미로 미국이 EU에게 항공기 부품, 또 와인, 치즈, 올리브 등 광범위한 EU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이 바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EU의 에어버스라는 기업이 유럽에서 생겨난 다국적 항공 우주 및 방위 사업체인데요. 전 세계 13만 3천 명을 고용한 굉장히 큰 대형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유럽과 중국, 미국에 조립 공장이 존재가 하는데요. 그 부품은 에어버스 본사에서 제조를 해서 각각 지사에서 완제품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때 오바마 정권 때 미국 엘바베마주 모바일이라는 지역에서 미주 시장에 공급할 A320 조립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만약에 13조 원의 관세가 제품별로 이렇게 부과가 된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내 완제품을 조립을 했을 때 부품 수입했을 때 또 관세가 붙고 조립이 끝나서 항공기를 미국 내 회사에 팔아도 관세가 붙는 구조로 되게 됐습니다. 혹은 미국에서 조립을 하고 미주 관련 남미 지역이나 판매를 하게 돼도 관세가 붙은 비싼 가격에 비행기를 사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비싸지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의 보잉사 비행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 에어버스가 지금 구조를 제가 파헤쳐 봤더니 민간 상용기가 한 69%, 그다음에 군사와 우주 부분이 20%, 헬리콥터 생산이 한 10%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100인승 이상 상용기 시장 중에서도 중장거리 광동체와 단거리용 협동체 시장에서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이 정말 피 터지게 가격 경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피 터지는 경쟁하고 있는 에어버스에 EU가 지원금을 모아서 주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트럼프가 지적을 한 부분이 저도 좀 궁금해서 지분을 조금 파봤더니 그 에어버스가 모회사인데 그 EADA라고 원래 이름을 썼다가 자회사인 에어버스를 따와서 다시 그 모회사 이름을 에어버스라고 바꿨는데요. 2013년도 지분은 좀 살펴보면은 프랑스 정부가 15%, 프랑스 방위사업체가 7%, 독일 다스라고 그 라임러라는 모기업이 있는데 거기가 15%, 독일 민간은행이 7.5%. 그래서 합쳐보면은 독일이 22.5, 프랑스 22.5%인데 이 에어버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회사 구조를 보면 조금 더 왜 트럼프가 했는지 알 것 같은 게 MBDA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미사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분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이 분할해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 또 자회사 중에 아스트리움이라는 회사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민간용 군용 우주기술 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에어버스에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까지 전부 지금 피곤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잉사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에어버스보다 수주가 적었고 에어버스가 상대적으로 수주가 많았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으로서 일자리를 좀 창출하고 자국 기업이 매출이 많은 실적이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에어버스가 EU가 지원금을 줘서 싸게 잘 만들어서 많이 파는 이 상황을 조금 방해해 줘야지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폭탄 돌리기급으로 네, 중미 협상이 끝나는 시점이 대략 한 29일에서부터 마지막 주 한 5월 3일 정도 경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점에 EU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럽이죠. 유럽과 무역 전쟁이 발발하는 중국에서 폭탄 맞았던 게 유럽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고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언급된 내용이 어제자 외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부터 5월 4일 내에 중미 무역 협상 기대감 때문에 사실 S&P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단에서 많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틈에 없이 상승폭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미 협상은 좀 해결이 될 거라는 것들이 차트에 반영이 된 거지만 연이어서 유럽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발발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헤드라인 3번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포지션을 일단은 지금 이렇게 폭탄 돌리기급의 무역 협상이 있다는 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헤드라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4월 12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한 새벽 3시쯤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 이후 연내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생각보다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드에서 펀드 퓨처스에서 지금 나타난 12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54%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49%로 약하게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미국 금리는 전 구간에서 상승을 나타내고 10년물 금리는 2.5% 정도 지지선을 삼아서 반등이 좀 이어간다는 모습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번 주 780억 달러의 미국채 입찰에 해외 수요가 많은 것으로 좀 전망치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상승폭이 약간 좀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는 11일 새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FOMC 의사로 공개가 되면 연준의 정책 스탠스를 이제 좀 비둘기로 가게 된 위원들이 근거를 삼은 배경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늘 10일이죠. 오늘까지는 관망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발표가 된 이후에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사실상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 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매수세로 볼 수가 있는데요. S&P 200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그다음에 무역 이슈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금리 인하가 명확한 이유 나온다고 해서 매수세로 나오지 않고 되려 발표 이후로 의사록 공개 이후로는 좀 횡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표 결과 보시고 나서 12일 낮이죠. 금요일 날 5시경 정도에 유럽장에서 지지 좀 확인하시고 매수 포지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미국장 개장 시간이나 미국장 종가 때 매수하시는 건 좀 위험해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 미국의 정치적 이슈들이 주로 주말에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조금 금융에 대한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 세 번째, 리비아 반군 수도 공격으로 유가 상승 견인 부분입니다. 지금 유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번 주에 제가 골드를 매수를 추천을 해드렸었고, 네네. 네, 3번입니다. 리비아 반군의 수도 공격이 미군 철수 소식이랑 같이 연결되면서 이제 기름이 공급 차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중되면서 한 2% 상승한 어제는 한 64불대에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91만 bpd를 생산하는 리비아가 원유 생산 차질 우려감이 단기적인 유가 급등을 유발한 거 아니냐는 해석은 좀 있지만 미국이 현재 이란에게 또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베네수엘라에다가도 제재를 엄청 강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리비아발 생산 차질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오펙이 더 이상 감산하겠다라는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외신에서 어제 계속 12시부터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사우디 장관이 유가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다고
사실상 추가 감사는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직접 본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미국 중서부 지역에 발생했던 홍수 때문에 가솔린에 배합하는 에탄올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미국 LA와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 급등한 모습도 좀 함께 했는데요. 지금 미국 내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거의 3불에 육박을 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큰 흐름들이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세일을 증산한다거나 뭐 하는 것들이 발표가 주말에 이어서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포지션을 또 같이 언급을 해 드리면은 62불까지는 빠지지 않고요. 63불과 64불 조정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단 40틱 수익 나면 정리하고 다시 자리를 보는 데이 트레이딩 방식을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66불과 71불 사이는 되려 매수가 굉장히 편안하게 진입하실 수 있을 텐데 65불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지금 이슈들 있잖아요. 리비아 반구 수도 공격,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홍수, 이 이슈들이 좀 잠잠해지면 한 번은 62불까지는 못 가지만 3불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5불에서 매수 추격을 안 하고 기다리셨다가 아예 66에서 매수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좀 63불, 4불에서 매수 들어가서 40틱 정도 수익 내고 나오는 방향으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오늘의 이제 추천해 드릴 상품은 저번 주 시간에는 제가 골드 매수를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298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지령을 드렸었는데 이게 방송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잔잔한 개인 물량들을 좀 틈에로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속된 가격까지는 지금 매수세의 가격이 돌아왔는데요. 미국하고 이란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좀 심화되는 상황이 같이 연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돼서 매수세가 나왔다는 외신들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라는 군대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육군, 공군, 해군이 이렇게 있거나 뭐 UDT나 정보사 부대가 있다고 치면 그 부대를 테러로 집단한 거랑 좀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요. 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엔화도 사실상 매수 쪽으로 약하게 반등이 올라왔었고,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추세가 조금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드 매수세를 좀 유인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비아의 생산 차질 때문에 유가 상승을 좀 같이 지지하면서 골드도 좀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추천드리는 상품은 일단은 골드라고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이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일봉으로 좀 크게 흐름을 읽어드리게 되면은 사실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 우려감이 시장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뭐 단순히 지표가 한 달을 유지하면 인플레가 올 것이고 뭐 한 달을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안 올 것이다라고 애매한 계속 지표와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 골드가 지금 자리로부터 1700선까지 한 14%가 4년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크게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연간 한 3%씩 상승을 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지금 있던 자리가 7년간 거의 같은 구간 내에서 큰 상승이 없었고 때때로 적정 하락은 좀 존재해 왔으나 올해는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 우려가 되게 가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수 트레이딩을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때 되면 고점에서 투매나 스캘핑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스윙하시긴 좀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인 1301.300 자리에서 조정 한번 줄 때 다시 한번 매수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트럼프 유럽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가 중미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는 지점쯤
유럽과 미국이 좀 싸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12일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목요일 날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 이후에 나스닥 매수 쪽으로 S&P는 횡보 쪽으로 트레이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리비아 반군 수도 공격으로 유가 상승 경인을 했는데 리비아뿐 아니라 이란 문제도 같이 겸해서 지금 계속해서 유가는 상승 방향으로 이어져 있다는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그 인플레에 대한 위험이 길게 장기적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골드가 저점 지금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